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 부가징수가 시험에 나오든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가 시험에 나오든 둘 중 한 놈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징수 방법을 알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납부 기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납부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조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납부 기간에서 한 문제 나와요. 취득세를 물어볼지 등록면허세를 물어볼지, 우리가 2주 전에 본 양도소득세를 물어볼지, 4주 전에 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볼지는 시험장 가봐야 합니다. 하여튼 주요 조세 납부 기간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납부 기간을 필히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르다라는 걸 1차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 이외의 취득시, 상속 이외의 취득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하거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정려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지목 변경에 의한 감주 취득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신축에 의하여 원시 취득했을 때 상속 이외의 취득은 무조건 6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신고 납부 기간이 다르다는 걸 1차적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세 가지 이야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자,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된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취득할 당시는 일반 가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취득할 당시는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비과세 대상이 추징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되면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왜? 취득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정세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30분 전에 세율 특례에서 살짝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취득 사실과 등기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따로 부과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2011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부터는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 통합해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세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통합해가지고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 옆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언제까지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등기소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기 등록 접수하기 전까지.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참고 사항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허가 받고 대금을 지급했느냐. 두 번째,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자, 허가 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 지급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지요. 대금 지급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취득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 기준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혼란스러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야가 문제 아닙니까?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 지금부터 민법 유동적 무효를 가져오시든지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가져오시든지 둘 중 하나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민법 쌤을 데리고 오든 중개사법 쌤을 데려오든 둘 중 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자,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고 허가 받아야 이 거래가 유효하지요. 요게 민법 유동적 무효,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고 허가 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 등으로부터 60일입니다. 왜?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가 무효이고 허가 받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77페이지.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공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 한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78페이지. 자, 취득세 가산세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 가산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가산세는, 자,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가산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기본적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따로 보시고 등록면허세 따로 보시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보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 조세의 가산세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약집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자, 요약집 26페이지에 보시면 가산세가 정리되어 있고, 요약집 27페이지 보시면 가산금이 정리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우리, 자, 모든 자격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처벌조항. 처벌조항.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모든 자격시험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볼 때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벌점이 몇 점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문제에서 꼭 나왔지요. 하여튼 모든 자격시험에 처벌조항은 꼭 나와요. 그래서 중개사법 자격시험 문제에서 중개사법 처벌조항
몇 문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법 문제. 세법 문제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개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기본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둘 중 한 놈이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왜? 세금 성실히 내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르다. 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조세가 뭡니까?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 신고도 안 하고 스스로 납부도 안 하고 개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조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뭡니까? 가산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요약집 27페이지 국세 가산세 갈로 2번입니다. 요약집 27페이지 국세 가산세 갈로 2번에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하고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명칭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가산금을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을 바꿨다고요. 그래서 자,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고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명칭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바꾸려면 국세 지방세 다 바꾸든지 지방세는 놔두고 국세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다. 명칭만.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돼요. 혹시 시험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국세는 가산금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산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명칭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 보는 거 확실하게 봅시다.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와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명칭이 다르다.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고 3%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명칭의 개정으로 인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3% 부과됩니다. 명칭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약집 2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요약집 26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럼 갑니다. 취득세는 보통 징수하는 조세가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언제 몇 프로 부과되는지를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번 물어봅니다.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왔을 때. 이런 게 뭡니까? 골 때리는 겁니다. 자주 나오면 우리가 준비를 단디하고 갈 텐데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준비를 좀 소홀히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다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허락되면 봐야 됩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냐면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몇 프로 부과합니까? 일반 무신고한 경우는 20%, 부당 무신고한 경우는 40%, 일반 가소신고한 경우는 10%, 부당 가소신고한 경우는 40%.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 무신고 했을 때와 일반 가소신고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일반 무신고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입니다. 근데 일반 가소 신고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아니고 10%입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 언제 부과되냐면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세를 전제로 합시다. 우리가 지방세를 전제로 했을 때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징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지방세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징수 방법에 따라 달라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몇 프로 부과합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0.025% 부과합니다. 거기 요약집 26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 요약집 2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가 자 다시 가볼게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미납일수 하루당 0.025%씩 부과합니다. 하루 연체하면 0.025%, 이틀 연체하면 0.05%, 3일 연체하면 0.725%, 하루 연체할 때마다 0.025%씩 계속 연체료가 붙어요. 최고 75%까지.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고 미납된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 부과합니다. 하루 연체에도 3%, 3일 연체에도 3%, 보름 연체에도 3%. 뭐 차이점이 느끼시지요? 일단 뭡니까? 징수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단 지방세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전제 조건인데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미납일수 하루당 0.025%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고 가산금은 미납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왜?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자, 몇 프로 깎아줍니까? 자, 몇 프로 깎아주냐면은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한 경우는 30% 깎아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한 경우는 20% 깎아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쩌다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그 기한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걸 참고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연체료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봐요.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해서 납부기간 안에 납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체료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이지 연체료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것. 자, 거기 이치 좀 확인합시다. 거기 요약집 26페이지 거기 참고 2. 그러니까 요약집 26페이지 참고 2. 우리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동시에 납부를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늦었지만 신고했지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를 안 해도 깎아줘요. 자, 여기까지가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관련 내용으로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자, 가소 신고한 자들은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자, 가소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좋게 말하면 세금을 적게 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세했다. 그래서 가소 신고하신 분들은 뉴스 보다가 뭐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 나오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나도 조사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양심을 회복하시고 편히 주무시라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수정신고하면 가소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자, 몇 프로 깎아주는지 눈길 한번 줍시다. 거기 참고 3, 요약집 26페이지 참고 3번. 수정신고하면 가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자, 일단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니까 느낌 오지요?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본 적 없다. 왜 안 물어보냐면은 출제원 지도 헷갈리거든. 출제원 자기도 헷갈리면서 물어보면 안 되지. 그래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가소신고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수정신고했을 때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모른 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조세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는 모든 조세의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28페이지. 자, 요약집 28페이지. 자, 요약집 28페이지, 29페이지는 공통사항이 아니고 개별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다른 조세와 달리 중가산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중가산세가 언제 몇 프로 부과되는지를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중가산세는 언제 부과합니까? 자, 취득세 중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냐면은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낚이지 마십시오. 취득세 납부 안 하고 매각했을 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취득 사실을 신고조차도 안 하고 팔았다. 자, 이 사람 뭐 할 생각입니까? 취득한 사실 소문 안 나면, 취득한 사실 뽀롱 안 나면 취득세 탈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면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몇 프로? 80%.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했을 때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탈세 의도는 없지요. 탈세할 놈이 신고를 왜 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취득세를 납부 안 하고 팔았을 때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취득 사실을 신고 안 하고 팔았을 때. 자, 근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간주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가산세가 언제 부과되고 몇 프로 부과되고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부과 안 한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2항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면 취득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하살표 내려가십시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몇 프로? 10%.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누구만? 법인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밑에 개인은 장부 작성 보가 안 해도 가산세 없습니다. 그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가산세,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 가산세. 자, 갑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 가면, 가소 신고한 자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가면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이야기는 모든 조세의 공통사항이라고. 여기까지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로 보셔야 되냐면은 등록 면허세 신고 의제를 추가로 보셔야 되고, 요게 우리 시험에 최근 10년간 2번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보고 설명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소 신고하면 등록 면허세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는데 신고하고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산출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는데, 가소신고했는데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산출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안 합니다. 왜?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안 했는데, 거짓말 했는데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걸 신고 의제라 그래요. 쉬운 짓은 이제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칩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다, 이런 으로 말해요. 부과 안 한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 가산세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부가징수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